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형 작가이고 설치 미술, 그 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한 어떤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외관적으로는 어떤 키네틱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는 어떤 물질이나 물성 그리고 물질이 담겨있는 어떤 잠재적인 것들을 꺼내서 그것이 고유의 어떤 현상과 실제 운동감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작품의 중앙에 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포스트 휴먼이나 지금 현재 가장 큰 담론이긴 하지만 인간이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장치들과 동등한 어떤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망들을 만드는 거는 그게 꼭 사조적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재밌는 어떤 관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인간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카메라, 뭐 이런 공기, 전기 이런 것들이 나와 얽혀있는 하나의 환경 상태로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내부의 망을 만드는 거죠. 크로마라는 작품은 신작은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아직은 이 상념들이 되게 많아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거나 이런 어떤 순환 구조 있죠. 시작과 끝이 없는 것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어떤 소용돌이나 어떤 힘을 보여주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어떤 아주 추상적인 세계에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이게 되게 구체적인 물질화된 상태이지만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숫자들의 목록들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이어져서 이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물질화 과정을 거친 것들인데 크게는 두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상수학에서의 어떤 매듭이라는 거, 하나의 고리가 연결되면 하나의 차원이 생기거든요. 위상수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화적인 매력이에요. 이제 순환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오히려 이성적이기보다는 비이성적인 것들이 되게 가까워요. 끝없는 그 무의식과 꿈과 현실, 물질, 자연, 뭐 종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리가 돼서 다채로운 차원들이 하나의 안에서 얽혀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크로마가 제가 작업하면서 좀 생각했던 여러 좀 이유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크로마에서 그러니까 여러 관절들을 만드는 것들은 여러 현대 건축에서 만드는 여러 파라메트릭 구조라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차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학에서 나온 거지만 실제로는 건축에서 많이 쓰는 기법들이에요. 근데 그 기법들을 쓴 거는 각각의 관절들이 정말 조금씩 다른 길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셀들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가 다른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다른 패턴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들이 결국에는 그거를 크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도 크로마는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이제 중첩이 돼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이제 그 카프팅 라잇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금 탐구를 한다, 뭐 연구를 하는 어떤 실험을 하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 드러나는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하이드로젤이라는 수용성 젤라틴을 사용해요. 여기에는 어떤 염료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압력 그 자체가 어떤 색과 패턴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작품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조형 작가다, 뭐 설치 작가다, 뭐 미디어 작가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지만, 제 작업에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면 한 9개월은 드로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어떤 아까 말한 여러 레퍼런스들, 뭐 문학들, 신화들, 과학들 이런 어떤 것들을 섭취하다 보면 그것들이 일단은 제 머릿속에 어떤 비물질적인 어떤 개념으로 어떤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선이거나 아니면 글씨나 아니면 어떤 기호들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드로잉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그것들이 제 작업의 한 80%, 70%를 차지해요. 전시 중에 이제 셀포트레이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저는 비물질 작업들을 주로 했었어요. 프로젝션을 하거나 제너레이티브한 어떤 작업들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비물질 작업이 갖고 있는 그 매혹에서 한순간에 좀 이렇게 허무함을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해서 했던 작품이 이제 이 셀포트레이트란 작업인데, 이 작품은 그 컴퓨터 코드를 그 3달 넘게 하루에 11시간, 12시간, 10시간씩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써 나갔던 거예요. 필사라는 어떤 실제 종이에 쓰는 행위 자체가 거의 진짜 몸이 으스라질 정도의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거를 쓰는 어떤 시간의 경험을 하면서 저는 어떤 물질성, 시간성, 그 다음에 어떤 글씨로부터 물질로 넘어가는 저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저의 전시 지금 신작들도 있고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일 어떤 저의 전환기, 음악으로부터 미술로, 그다음에 비물질에서 물질로, 개념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스케치북들이 있는데 그 작품을 보시면 제 작품 구상이나 작품의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런 리퍼런스들, 그다음에 일상의 저희 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당신이 의도하는 것이 뭐고 의미하는 게 있냐, 이 작품에 개별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실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작업에 약간 화두 같은 글이 있어요. 가스통 바슐라라는 프랑스 철학가의 말인데, 촛불은 나에게 상상하라고 한다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을을 볼 때 노을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의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이 조금 그 관람객들한테 오히려 환기시키는 것들, 자기의 어떤 몸적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상상의 경험들을 환기시켜서, 그것이 마치 SF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종교적인 진짜 차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과학적이거나 기계적인 차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저는 다 좀 자유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의 그냥 어떤 눈의 즐거움이건 아니면 정신의 즐거움이건 자신의 의미를 찾는 어떤 질문들이 훨씬 저한테는 작품의 의도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 이런 사물들과 물질들과 만나고 얽히고 설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의 현장에 있는 것이 이제 관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